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현재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인 건 맞고, 알트 상승 장중인 건 맞아요. 장중인 건 맞고,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슈거리가 있죠. 이벤트거리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다 호재거리라고 생각하는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 증권거래회 의장인 게리 젠슬러. 그분이 이제 임명이 되죠. 오피셜하게 임명돼서 어떻게 일이 추진될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벤트인데, 이게 과연 이번 주에 진짜 우리 대중들이 합창을 하듯이 호재다, 호재다 얘기하는 게 진짜 호재로 구현이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휩소를 줘서 5만 8천 달러까지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전체 시장을 일시적으로 냉각을 한번 줄지. 근데 이게 아마 저는 키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에 10명이다 호재다 뭐 호재다 이러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막 이럴 때는, 사실은 저는 홀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코인은 다 비트부터 알트는 다 홀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어서 약간의 현금은, 그래도 이게 100명의 사람이 다 100%의 사람이 다 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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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들면, 그거에 관해서는 사실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거든요.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열어두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은 6만 달러에서 아마 지금 5만 9천 달러, 1000달러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도대체 언제 사나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야금야금 그냥 찔끔찔끔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알트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프리미엄이 한참 많이 껴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글쎄요,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건 신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의 현금을 옆에 사이드로 좀 빼두시는 게 전 대응 상태에서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지코인도 제가 73원 밑에서 사둬서 나쁘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아마 떠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사셨을 텐데, 108원까지 찍고 지금 90원대 초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 측면, 장기적 측면까지 다 모두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비트코인이 기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지코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앨런 머스크가 언젠가, 자, 계속 이제 방구를 끼다가 언젠가 똥을 쌀 거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현실이 될 거예요. 저희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이 친구가 집회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0 몇 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장투를 계속 하세요. 어쨌건 수익 나신 분들 뭐 다들 뭐 분석하시고 확신하셔가지고 이제 투자하신 거니까 축하를 드리고, 투자는 확신할 만큼 항상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투자는 내가 분석에 있어서 확신할 만큼만 투자를 하시고, 시총 뭐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차트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머물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아마 순환매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여력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추천을 예전에 이제 12기 올라갈 만하다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총 중위에서 하위로 넘어가는 구간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계속 시총 상위에 머무르진 않고. 그래서 모두가 다 언급을 안 할 때 시빅 코인하고, 시빅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시빅 코인하고 골렘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전 나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장투용으로도 나쁘지 않은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빅하고 골렘 코인, 일명 GNT 2는 웬만하면 자제를 하시고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하겠다. 근데 빚도 저는 빚을 져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다달이 뭐 급여를 받아서 메꿀 수 있는 한도, 그리고 내 재정 상태가 메꿀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가상자산은 투자를 하셔야 멘탈 관리로 되고 롱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건 저는 좀 무리수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그리고 광고 제가 말씀 찌질하게 막 광고 하나 한 편 좀 제발 봐주세요 막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항상
예,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도 제가 36,000원에 아마 매수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었는데 아마 다른 코인들보다 아마 많이 안 갔을 거예요. 많이 안 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외 차트들이 지금 이 체인링크에 관해 추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샀으니까 이걸 추천해서 엿먹어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36,000원에 추천했던 의미가 거의 바닥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인링크를 추천했었던 거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S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어떤 코인들보다 안전한 코인이고 안전한 투자처예요. 장투용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세요. 그냥 44,000원까지 갔다 그래서 익절하고 난 8,000원 익절했다 이러게 막 좋아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몇십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코인이니까 그냥 쭉 길게 보세요. 예, 길게 보시면 되고 바이낸스에서 2021년 1쿼터에 어느 정도 자산 상승률이 있었나 여기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이 101%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일가가 24%, 다우존스가 9%, S&P 500 지수가 6.5%, 나스닥이 2.9%, 실버가 마이너스 6.9%, 그리고 골드가 마이너스 9.4%. 제가 2016년에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년간 모아왔던 금은을 전량 다 팔고 제가 지금까지 피터 시프트 같이 그분같이 추종을 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참혹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 판단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은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은 이미 이쪽으로 트리거를 발생시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의도적으로 저는 볼륨도 그리고 어떠한 유동성도 세력들이 공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 5년간, 1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 상승했어요. 집값도 상승했고 전부 다 상승했어요. 근데 골드하고 실버는 의도적으로 눌러놨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챘었어요. 2016년에. 자, 그리고 예전에 이분 때문에 XRP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막 운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텔레그램 방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XRP 차트가 여기 보시면 본인이 이제 또 한번 예언을 하는데 4월달 이내에 2.42달러 까지 갈 가능성, 그리고 5월달까지 7.25달러까지 갈 가능성, 그리고 6월달까지 40달러까지 갈 가능성에 관해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100% 이분 말씀을 믿진 마시고 어쨌건 저는 익절을 안 했어요. 익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대 이상은 최소한 넘어가야라고 전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투하려는 코인이에요. XRP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라이 코인 삼형제를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욕을 한참 많이 먹으면서도 했었죠. 그때 XRP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 저한테 이제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분들 많았고, 근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중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XRP, EOS, BCH 이들의 상승세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XRP, EOS, BCH 또라이 코인 삼형제의 반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컴 샤크라고 하는 차티스가 있는데 이분도 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되게 잘 보시는데 모네로 코인에 관해서 차트적 관점에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네로 코인이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전 근데 이분 견해에 제 견해를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 G캐시를 아마 제가 200달러 밑에 그래서 185달러부터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추천드렸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68달러 있을 때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추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런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느낌이 오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이제 뭐 상장 폐지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느 순간 분명히 확실한 규제안이 나와서 게리 젠슬러로부터 나오든 누구로부터 나오든 확실히 이런 코인들이 갈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G캐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지만 갈까 말까 터질까 말까 한 상황이고 호라이젠 코인도 터질까 말까 80달러를 돌파해서 100달러 이상 돌파를 할까 말까 한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개수가 없어요. 호가창 보면 개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요. 내릴 때도 빠르게 내려가지만 특징을 아시면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코인이 호라이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건 장래성이 있는 코인들이에요. 지캐시나하고 특히나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직접적으로 이제 올 초에 언급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말에 관한 약속은 아마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마 본인 이득을 위해서 아마 그 구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크립토덕이 오랜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역헤드 숄더 패턴까지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비트코인이 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알트코인 시총상에 있는 코인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직까지 상승세가 더 주려면은 사실 듀얼로 비트코인하고 시총상에 있는 코인을 같이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가장 악재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이번 달 말까지 횡보를 시키는 거. 네, 비트코인을 이번 달 말까지 횡보를 시키다가 이번 달 지나서 7만 달러까지 급작스럽게 올리는 구간이 나오는 거.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비트코인의 급락세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트코인만 100%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내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많이 드셨잖아요. 비트코인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구간은 좀 인내를 하시면서 게임도 많이 하시고 뭐 맛집도 다니시고 그러시는 구간으로 그냥 여유롭게 그냥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집하실 분들도 매집을 그냥 여유롭게 기간을 잡고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구간이 최소 1억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1억까지 가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이면 뭐 하나로 따졌을 때 1억 2천이잖아요, 개당. 그래서 그거 10개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마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유튜브를 하시나 봐요. 근데 여기 베리 실버트가 이거를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55만 달러 어치의 마나 코인을 들여가지고 여기 보면 57만 2천 달러의 마나 코인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셨나 봐요. 거기다가 뭐 본인이 생각하는 뭘 구현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현실 안에 토지를 구입해서 마나 코인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건축물과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현해서 게임장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상품 소개소, 뭐 거래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 거래소가 아니라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 사람이 광고를 하니까 여기다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가 1,300원대 초반대에 있었을 때, 1,200원대 중반에 있을 때 제가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셔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마나코인은 메타버스 막 이런 거에 관해서 아마 되게 많이 미디어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하고 관련해서 뭐 마소하고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5년에서 10년 안에 분명히 뭔가 구현이 될 거니까 그때쯤 가면 디센트럴랜드 코인의 값어치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샌드박스도 있고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어진간하면 그냥 그레이스케일하고 DCG하고 엮여 있는 거 위주로 웬만하면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샌드박스도 좋은 코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차트거든요. 자, 무로라는 분인데 이것도 폴링 웨지다. 그러니까 하방세경 패턴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방세경 패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XRP가 파동을 그리고 이오스가 파동을 그리면 또라이 코인의 막내라고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예요. 이미 다 외면하고 우지안에 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국내 분들 커뮤니티에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언급하는 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그간 힘들었던 분이 아마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로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볼링 웨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거대 상승이 앞으로 파동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3조 원의 벌금 폭탄 맞았다. 중국이 규제 몽둥이를 꺼냈다. 그래서 규제가 또 남았나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불확실성 해소의 평가도 있지만 알리바바 영향력 축소 흐름.
기사 제목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마윈을 뭐 어떻게 했네, 자리에서 뭐 쫓겨나게 했네, 마윈 역량 축소, 엔트그룹 금융지주 전환 중, 마윈 사회복귀 불투명. 엄청나게 악재 뉴스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뉴스는 호재 뉴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엔트파이낸셜이 IPO가 진행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PO가 될 거다. 이 뉴스가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런 뉴스 하나 보면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댓글을 보니까 되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항상 대중의 뒤통수를 치는 게 항상 이런 뉴스예요. 중국에서 이 엔트파이낸셜을 키워서 본인들한테 나쁜 게 없어요. BSN이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인가? 그것도 키워둬서 그들한테 나쁜 게 없어요. 예.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 어느 정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아니면 엔트파이낸셜을 이용해서 동아시아부터 유럽부터 해가지고 싹 이렇게 어느 정도 본인의 바운더리로 넣는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거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엔트파이낸셜 엔트그룹의 지속적 상승이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네오코인에 관해서도 제가 지속 강력하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올라갈까 말까 하는 지금 현재 입장인데 그냥 끝까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네오코인 강력홀딩, 초강력홀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WRX 코인의 CEO죠. 이분이 이제 혁신가를 만나서 반갑다. 인도의 암호화 혁신 논의. 크립토는 인도가 5트릴리언 달러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WRX를 저가에 사신 분들 아니면 고가에 물리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가격 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보지 마시고 과연 이 인도라는 나라가 크립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것인가, 인도의 거대한 인구 성장률이 과연 크립토 마켓을 얼마만큼 키울 것인가, 이 와지어 X 거래소가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을 건가, 거기에 이제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금 가격에 저는 매수 추천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300원에 추천드렸던 걸 어떻게 지금 가격에 추천을 드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도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화성 탐사한다, 화성 탐사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화성 탐사 기술에 관해서 더 뛰어난 거는 제가 알기로 인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주 항공 기술에 관해서 이들도 미국 못지않은 어느 정도 본인들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화성 탐사는 더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말 속에 뼈가 있다고 다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리플사가 또다시 CBDC의 미래에 관해서 레포트를 작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 근래는 소송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세요. 리플사는 CBDC에 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CBDC 어쩌느니 저쩌느니.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XRP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코인계의 제왕이 될 거예요. 그게 단기적으로 1년, 2년, 3년 내는 아니지만 5년, 10년을 보면 이 친구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코인계의 제왕이다. 저 아는 사람들한테도 300원대부터 500원대까지는 지인들한테 추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끝은 분명히 올 거고, 기축통화는 사라진다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지금은 달러가 있고 위에나가 있고 엔화가 있고 원화가 있고 유로가 있고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통화들이 있잖아요. 각국 통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통화는 사라질 거라는 거죠. 국가 간의 어떤 지급 결제, 국가 간의 유동성 이동, 이 측면에서 리플 코인이 중간에서 브릿지 통화로 작용을 할 거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달러지만 그 다음에 기축 통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축 통화는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마 그걸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 커런시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 입장에서 세금을 가져가기도 훨씬 쉬운 거고 통제하기도 아마 훨씬 쉬울 거예요. 사람들은 가상자산이다 하면 탈중앙하다, 그래서 좋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블록체인으로 대중을 통제하게 하는 훨씬 더 쉬워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내가 코인을 사면 올라야 된다, 오를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롯된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그냥 희망회로일 수도 있거든요. 코인 투자는 내가 투자해서 바로 올라서 이득을 날 수도 있지만 내가 투자할 때부터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면서는 우상향하는 거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펀더멘탈이 있고 거대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코인들, 그런 코인들 위주로만 하세요. 안전하게. 김치 코인은 거의 80%, 90% 이상이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개,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건질 만한 게 있겠죠. 근데 웬만한 거는 저는 중간에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거래소 장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도 되게 많고 개발자나 뭐 어떤 뒤에 뒷배가 불분명한 데도 되게 많고, 그런데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건 희망의 롤 돌리셔도 펀더멘탈 있고 괜찮은 코인들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오늘도 뭐 시빅하고 골렘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다 끝난 코인이에요. 그 코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총상위 또라이 코인의 삼형제의 반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제 귀결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